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기분이 좋아졌는데 이번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방송인 이창명 씨 아시죠? 아주 오래전에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CF로 유명해졌던 방송인인데 지난해 음주운전 논란이 있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 받고 나서 상당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하신 거 맞습니까? 안 했습니다. 음주운전 안 하신 겁니까? 술을 못 마십니다. 확실히 음주운전 안 하셨습니까?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요. 그냥 계속 그냥 힘들었습니다.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의 눈빛으로만 보면 늘 의심하듯이 그냥 그분들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더 건실한 그러한 이창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신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4월 21일이니까 정확하게 1년이 됐네요. 논란인 지가 1년이 됐는데 그런데 누리꾼들 반응은 좀 싸늘한 것 같습니다. 누리꾼 반응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뺨치는 덕구라지다. 시청자들에게는 유죄다. 여러분 잘 보셨죠? 음주사고 무조건 도망가야겠습니다. 인광 기자, 네. 왜 저런 반응들이 나올까요? 자, 일단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1년 전인 4월 달에 여의도에서 이창명 씨가 교통사고를 냅니다. 어디를 받았냐면은 신호등을 갖다 들이받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차를 놔두고 병원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음주를 했다. 그리고 사고를 내고 조치를 안 하고 갔다. 이렇게 해서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재판 결과가 나온 건데 중요한 것이 이제 음주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음주에 관한 것은 빠졌어요. 다만 조치를 안 하고 떠났다. 그리고 보험을 넣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 중요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음주량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 이거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해서 추정한 이 씨의 음주량이 0.148% 그러니까 면허 취소 정도입니다. 그렇게 나왔지만은 이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게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정황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창명 씨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 혈액 검사를 받았을 거예요. 차를 놔두고 사라졌다가 다시 네, 나타났다. 나타났죠. 예. 그 다음에 혈액의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크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창명 씨가 당시 그날 그 전봇대를 들이받기 전에, 신호등을 들이받기 전에 보면 그 근처에 술집에 갔던 CCTV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이창명 씨 테이블에 술을 서빙을 한 종업원 진술도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소주를 9병을 시키고, 소주를 6병을 시키고 맥주를 9병을 시켰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서. 먹는 모습이 잡히진 않았지만 일단 저 방에 술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창명 씨가 그 후에 사라진 다음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거기 그때 진료 기록을 보면 저기 지금 환자 주장이라고 나오고 있죠. 저 예.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한 이창명 씨입니다. 자동차로 전봇대를 박았다고 말을 했다고 돼 있고요.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말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기록에는 이창명 씨가 그렇게 말을 한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창명 씨 입장은 병원 직원이 잘못 들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은 저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법원은 이창명 씨의 말에 손을 들어주었는데 기록이 당시 현재로서의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고 저런 영상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는 네티즌들이 좀 그렇게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음주운전이라는 게 단순히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먹었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먹은 알코올 그 양에 따라서 정진이, 취소니, 과태 이런 거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를 갖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음주운전이 결국 인정이 되려면 그 경찰 수사보고서 중에 주치운전자 적발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호흡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혈액 측정 이렇게 해서 운전했을 당시에 그 혈중 알코올은 얼마다 이게 딱 나와줘야 되는데 이창용 씨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도 아까 권일희 기자가 설명하신 그런 정황들 예를 들어서 뭐 CCTV를 보니까 얼굴이 좀 붉어져 있다더라, 대리운전을 했다더라. 그 다음에 의료진이 술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다. 이런 것들을 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것 같다라는 약간 추측과 정황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히 나온 게 없는 상태에서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게 위드마크 공식인데 이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음주운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술을 먹었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당신이 술을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0시간 전이랑 지금이랑 측정해봐서 그러면 10시간 전에 어느 정도 먹었을까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면 앞에 음주량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어떤 사람이 술을 먹은 장면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뭐 증거로 인정해 줄 수 있을 텐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술 먹은 장면을 본 게 없는 겁니다. 두 사람 있었는데 소주 4병에 맥주 5병 들어갔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2병씩 먹었겠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서 음주량에다가 집어넣고, 뭐, 알코올 농도 이런 것들은 뭐, 술이 소주나 맥주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몸무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없다. 그러면요. 일단 누리꾼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음주운전하다가 혹시 걸릴 것 같으면 차 놔두고 도망가면 다 무죄 받을 수 있느냐? 뭐 검찰도 좀 항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예. 그런 후폭풍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상황마다 틀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음주운전 하는 경우에 보면 앞에 이제 음주운전 단속 있을 때 보면 옆에 골목길 다 막아놨습니다. 도망가는 거 잡으려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저 케이스처럼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글쎄 이 사고를 내고 도망가서 만약에 그것이 이제 경찰에게 다시 적발이 돼서 집에서 이렇게 현행범 체포가 다시 됐는데 그 상태에서 음주의 어떤 냄새가 나와 있다는 그때 체크를 해봤는데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혹 때려도 혹 붙이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에다가 도주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창명 씨는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본인만이 알겠죠. 근데 만약에 술을 정말 이창명 씨가 많이 마셨는데 나중에 적발이 돼서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유죄가 나온 케이스라고 가정을 하면 저건 이창명 씨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티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창명 씨 방송인입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음주운전 논란으로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마음고생이 있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고도 누리꾼들 세간의 시선은 그렇게 따뜻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 뭐 단순 명쾌합니다.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릴게요. 임광 기자. 네.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좀 간결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던 다른 남성의 혀를 깨문 50대 주부. 그런데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좀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 2월 달에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한 라이브 카페에서 50대 여성이 40대 남자가 이렇게 속칭 말하는 덮쳐서 이제 입을 맞추려고 하자. 강제로? 예, 예.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자. 예,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7cm 정도가 잘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이거 정당방위 아니냐? 이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판결 결과 이것이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비록 집행유예지만은 먼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7명의 배심원들이 전원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1년에서 3년 이렇게 양형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최종 재판부가 피해자 입은 상해가 중하고 합의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권혜리 기자. 비슷한 경우가 이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사건이. 일단 1990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 일 알려지면 사실 네티즌들이 26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없다는 거냐 하면서 이 영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고 원미경 씨가 주연했던 영화라고 예. 하더라고요. 이때 길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한 괴한의 혀를 깨물었던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 경우엔. 근데 대법원까지 간 게 원래 1심에선 죄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거듭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었고요. 2012년에는 20대 여성이 5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혀를 깨물었다가 이때는 정당 방위가 인정돼서 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이죠. 2014년 11월에 여자친구의 지인의 혀를 깨문 혐의로 이제 기소된 김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유죄였습니다. 이거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여자가 더 덩치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정당 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예, 누리꾼들 반응 보여드리면서 이 소식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누리꾼들이 상당히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 살짝 깨물고 놔줘야 하는 거냐?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거 아니냐?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다. 혀 안 깨물었으면 또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합의된 관계라고 난리치지 않겠느냐. 우리 누리꾼들이 정말 잘 압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당 방위인가? 김태현 변호사, 이 부분 관련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명확하게 좀 의견을 좀 나눠주시고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 법원도 조금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